한동훈 지도부가 출범 5개월 만에 해체됐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지도부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국민의힘 내부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불과 일주일 만에 저번에 뵐 때가 현직이셨죠? 그렇습니다. 예. 전 최고위원이 됐죠. 예. 이틀 사이에 그렇게 됐나요? 그때 204표, 205표 예상하셨나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니요. 예상하셨는데? 예상은 안 했었어요. 아, 그랬나요? 그때. 예. 통과될 거라는 말씀을 그건 하셨고요. 거의 통과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어떻게 보셨나요? 예상하고는 어떻습니까? 예상은 그러니까 막판에 예. 그 의총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잡아두고 있으면서 그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까지도 야당에서 탄핵과 연관시켜서 예. 집어넣었다라는 것들 때문에 많이 동요를 했어요. 예. 의원들이. 뭐 대통령 탄핵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어제까지 동료였던 뭐 원내대표까지 집어넣은 걸로 봐서는 뭐 우리 당을 완전히 그 뿌리 뽑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막 설득을 해서 그게 많이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12표에다가 그다음에 무효표가 8표, 그다음에 기권이 3표였거든요. 총 합치면 23표인데 그런 중차대한 선거에서 무효나 그다음에 기권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주 특이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한 23표 정도가 이렇게 그 여권 내에서 이탈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또 이재명 대표가 빨리 그 선거를 치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예를 들면 그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찬표를 던졌을지 부표를 던졌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23분 이상은 뭐 동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을 들죠. 그런데 이 한동훈 대표 이른바 친한동훈계 여기서도 오늘 보니까 진정호 의원은 뭐 겁을 먹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지도력이 발휘 안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도력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표로 보면. 하여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의총이 끝나고 나서 거의 뭐 인민재판 같은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찍은 거 일어나서 뭘 찍었는지 밝혀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니 말도 안 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자기가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표결을 했는데 그것을 들고 일어나서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가 우리가 북한이 아니잖아요. 뭐 인민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무슨 뭐 60년대 중국의 문화혁명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거의 그런 분위기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랬는데 그건 전혀 옳지 않은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를 들면 뭐 진정호 최고위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전에 그 장동혁 최고 같은 분들도 상당한 그런 또 압박감을 느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퇴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좀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섭섭하고 서운한 게 뭐 본인들이 뭘 투표를 하든 간에 그것은 본인의 양심의 문제니까 그걸 갖고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데 친윤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투표를 하지 않으면 무슨 배신자다라는 것이 정말 터무니없고 유치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치 도의상 그 한동훈 대표에게 미리 와서 뭐 저는 사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하고 나서 그만두는 것들이 그것이 가장 상식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식이 지켜지지 않아서 조금 상당히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굉장한 압박을 느꼈고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들이 어떤 뭐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 어떤 뭐 압박이 어느 정도 있었겠죠. 뭐 그리고 그 압박이 굉장하다는 얘기도 들었죠. 그렇지만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만약에 자기 신념가들 그 압박 때문에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면 이분들이 정치를 과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압박의 정도가 그날 보여진 것만 있었는지 다른 것이 있었는지는 뭐 저는 알지 못하니까요. 뭐 이렇게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지도부 붕괴는 예상하셨습니까? 이런 식의 예상 못하셨죠? 예상 못했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겠나. 그러니까 뭐 지도부가 붕괴되는 걸 이런 생각은 했어요. 사실 그때 부결이 됐을 경우 예를 들면 탄핵을 대표가 나서서 당론으로 찬성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부결이 됐을 경우는 당 대표는 아마 물러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했었죠. 근데 저는 사실 우리 당에서 이것을 압도적으로 그 찬성표를 해서 이렇게 탄핵을 시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것이 저희가 그래야 당이 살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빨리 단절을 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어떤 명분이든 그렇죠. 무엇으로도 네. 이해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그 탄핵이 통과가 된 다음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예. 민주적 회복력을 얘기했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민족 회복력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예. 잘 됐다라고 얘기를 예. 하신 건데, 그럼 뭐 미국에서 탄핵이 통과된 것을 잘 됐다고 얘기하면 뭐 미국도 배신자라는 얘기인지 예. 그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보거나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봐도 이런 식의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저희 당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찬성을 예. 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이뤘어야 그렇습니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국민의힘,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있는 예. 민주당.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사실 피의자로서 1심 선고를 받았고 예.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두 정당이 붙으면 그나마 예.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우리 당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요. 85명이 네.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이라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는 뭐 않았지만 그렇지만 계엄을 적어도 네, 계엄을. 적어도 계엄을요. 네. 당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저래 가지고. 아니 뭐 그 굉장한 비판에 지금 예.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뭐 당이라는 게 뭐 살고 죽는 것들을 뭐 예. 당장 죽는 것처럼 보여도 살기도 하고 예. 또 살 것 같지만 죽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결국은 뭐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텐데요. 예. 저는 걱정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저희 당이 그나마 여태까지 버텨왔던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을 때 그때 예. 바로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한 반대 의사를 그렇습니다. 밝혔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텔레비전에 시커멓게 자막에는 예. 비상계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그 바로 다음에 예. 한동훈 대표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 예.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18명의 의원들을 데리고 그걸 뚫고 그 경계를 뚫고 들어가서 예. 본회의장에 참석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도 저희한테 비판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예. 왜냐하면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먼저 메시지를 내고 예. 또 훨씬 먼저 국회 본회의장에 예.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저희를 비판하지 않았던 거예요. 비판하지 못했던 예.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당사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만 혹은 야당만 예. 가서 통과를 시켰다면 예. 그 계엄 해제를 통과시켰다면 근데 계엄 해제를 통과시켰는데도 정부가 대통령이 그걸 받지 않고 그냥 계엄을 예. 강행했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아마 대대적인 유혈 사태가 그렇습니다. 났을 것이고 예. 만약에 거기서 그걸 받아들여서 계엄을 해제했다면 그러면 저희 당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예. 당은 국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그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그냥 방조했던 나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예. 쓰고 저희 당은 지금쯤 아마 돌팔매를 어마하게 맞고 그렇습니다. 있을 겁니다. 예. 그걸 막아낸 게 한동훈 대표예요. 예. 근데 우리 당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막아낸 것에 그 혜택을 고스란히 보고 있는 분들께서 예. 그 대표를 나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보따리 건져내 주지 않았다고 예. 당신 나가라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정작 그래도 그중에 어떤 국민의 지지를 무서워한 국민의 비판을 무서워한 분들은 지금 이른바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했고요. 거기 지금도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그 세력의 부분들은 모여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 앞으로. 아니 저는 뭐 어쨌든 그런 분들도 예. 극소수의 분들을 제외하고는 마음속으로는 뭐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의원들 중에서 예. 비상계엄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야 뭐 국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아니, 그 행위를 제가 그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 예. 만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게 잘 됐다는 얘기는 예. 아닙니다만 우리 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의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하나는 뭐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트라우마입니다. 그 탄핵 당시에 주장됐던 많은 것들이 사실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예. 그 탄핵을 해놓고 나서 야 우리가 너무 섣불렀구나라는 주장 그런 생각들 그리고 예. 그 이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면 뭐 국민들을 감싸 안는다든가 화합이라든가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적폐 수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감 같은 예.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재명 지금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예.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바람에 예.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만약에 탄핵을 할 경우에는 지난번과 똑같은 사태가 오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예. 않거든요. 오히려 빨리 대통령과 그렇습니다. 절연을 하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예. 이재명 대표가 맞으면은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예. 의원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 근데 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의원들이 아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그 비상계엄당으로 계엄당으로 그냥 가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껴안고 가면 예. 갈수록 우리는 늪에 빠지게 되겠구나. 근데 이미 그런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결정을 예. 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은 됐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예. 결국은 그 여론이라든가 국제사회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구나라고 생각을 예. 하게 될 것이고 입장을 좀 바꾸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입장을 바꾼다고 해서 역사적 결정이나 그걸 국민들이 다 본 상태에서요. 그 네. 비판을 피하긴 뭐 어려울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건 뭐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미래 좀 보십니까? 글쎄요, 뭐 한동훈 왜냐하면 대표 아까 미래를 뭐 그걸로 보지는 않지만, 예, 박지원 의원님 여기 전화로 연결해서 들으셨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원하고 지금 대표에서 좀 이 지도부 붕괴 자체가 너무 맥없이 무너졌고 미래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어떤 비관적 전망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지원 의원님의 희망사항인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희망사항이기도 하죠.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저희 당에는 아무도 이재명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야당의 위협적인 존재가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다들 무슨 명태균 리스트니 뭐니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왔고 잠룡들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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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한동훈 대표가 뭐 그 필적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 이분이 이제 무너져 내렸으니까 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매장되기를 예. 그렇게 원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렇게 아마 박지원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아니요,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든지 한동훈 대표가 탄핵 비상계엄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사실을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당내의 압력에 밀려서 사실은 이제 당장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들이 일주일 연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 사이에 한동훈 대표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또 당내의 어떤 그 반발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번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예. 얘기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예.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도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본인의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당내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화합을 하려고 하고 대통령에게는 탄핵이라는 그런 비극적 사태보다는 본인이 조기 퇴진하는 예. 것들을 갖다가 검토해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본인이 약속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약속을 대통령이 깨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담화를 발표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투쟁에 나서겠다. 예. 탄핵 차라리 해달라는 식의 그런 예.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어려워진 게 사실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이게 도대체 보수를 지켜낸 사람이 누구냐. 예. 한동훈 대표가 나가면서 나는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는 그 말의 의미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흐르면은 시간은 한동훈의 편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자신감에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만약 그쪽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자신감에는 지금 남아 있는 아까 말씀하신 잠룡이나 그 불임 상태다. 뭐 이런 어떤 객관적인 현실이 작용을 하는 거죠. 한 대표 외에는 뭐 내세울 만한 주자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 집에 저희 당에 불이 났고 예. 나라에 지금 이 큰 변고가 생겼는데 거기서 무슨 대선을 얘기하는 거는 뭐 근데 현실입니다. 대선은. 너무 섣부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또 그런 걸 얘기하는 제 좀 조심스럽고 예. 죄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렇지만 뭐 권 앵커가 얘기한 대로 예. 지금 현재로서 지금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자가 과연 우리 당내에 존재하는지는 예. 잘 모르겠고요. 그게 예.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꼭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리라는 보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이 탄핵 정국을 헤쳐나가느냐. 예. 그건 모든 정치인들에게 부여된 어떤 숙제이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어떤 정치적 운명도 달라질 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 누가 됩니까? 뭐 여러분이 예. 있더라고요. 김무성 전 대표 얘기가 예. 있었는데 뭐 아니라고 고소하셨다는 그러고. 예.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그 권영세 의원 얘기도 있다가 그다음에 뭐 원희룡 전 의원 그렇습니다. 얘기도 있다가 뭐 이렇게 여러 분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김황식 전 총리님 얘기도 있고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뭐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각자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누가 유력합니까? 좀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아시다시피 최고위에서 이미 해체된 최고위의 전 최고위원입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사정에 대해서 뭐 언론보다는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뭐 그게 크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저도 기자들한테 듣기도 하고요. 이미 논의 구조에서 저희는 배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김철구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요, 그 인물들 비대위원장으로 인물들이 참 옛날 사람들이에요. 예? 이 쇄신을 지금 해도 될까 말까 한 때인데 그 거론되는 분들로 과연 조금의 쇄신의 의지라도 일으켜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안 하신다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제가 보기에는 안 하신다고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지적하신 대로 뭐 언론에서 흔히 하는 표현대로 어디서 이렇게 골동품 같은 인물들을 그 다 모았느냐라는 표현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저도 기자 출신이니까 골동품까지 저는 표현 안 했습니다.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지만 하면 뭐 대개 이제 인사를 비판할 때 그렇게 아주 비판을 제가 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피해 나가려면 좀 더 이렇게 참신한 인물들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 나서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그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렇게 당이 그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고 대통령이 또 탄핵돼 있고 어떻게 하면 구속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글쎄 비상대책위원을 누가 맡을까 참 궁금해집니다. 국정협의체 시간 다 됐는데요. 그건 또 왜 안 합니까? 그럼 뭐 그쪽에 그 권성동 지도부에 물어봐야지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는 할 말은 없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정말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어떤 정치적 여정을 하십니까? 앞으로 또? 그렇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번 모실 테니까 좀 다리를 놔주시죠. 네,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곧 뭐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하셔야 될 때니까요. 한동훈 대표도. 그러겠죠.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언론 여러 곳에서 뭐 인터뷰를 요청하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죠.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곧 또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들어요. 들어가십시오.